사람들 인생에서 사람들이 좀 더 발전하려고 택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하나도 없어요. 눈이 됐든 코가 됐든 뭐 주름이 됐든 부작용 누구든지 생기게 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형을 많이 하는 나라, 다들 어딘지 짐작하실 텐데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성형을 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 됐는데요. 자, 박혜영 PD. 몇 년 전에 미국 CNN 방송에서 우리나라를 성형의 메카로 소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미국 CNN은 한국이 잘하는 세계 최고 10가지를 대서특필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성형수술이었습니다.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면서 잘하는 나라로 소개했었죠. 네, 보통 뭐 세계 1위라고 하면은 좀 자부심이 들어야 할 텐데 이거는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성형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인구 10,000명당 131건의 성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이 99건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성형공화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이제 성형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보통 성형은 성인들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10대 청소년들까지 성형 대열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0대 청소년들의 성형 실태는 어떤 상황이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매년 수능이 끝난 이맘때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형 열풍이 분다. 외모를 가꾸려는 예비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까닭에 성형외과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며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워낙 성형 열풍이 거세다 보니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수영은 다 끝났고 1학년 한 중순 정도 학생분들도 장학하시면서 미리 다 오셔서 상담받고 이야기 다 끝나신 상태라서. 재작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10대 여학생들에게 성형수술에 대한 의향을 물은 결과 2명 중 1명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남학생들 역시 지난 2007년까지는 성형의사가 많지 않았으나 전체 49%, 즉 절반 수준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 인생에서 사람들이 좀 더 발전하려고 택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찬성해요. 저는 사실 얼굴에 이렇게 손 대는 걸 이렇게 딱히 좋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제 주위에서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지금 수술해서 살 같이 빼고 붓기 빼면은 완전 진짜 인생이 핀다 막 그런 식으로 대학생 언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상수를 해야 되나? 주위 친구들은 근데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가 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안 이쁘면 이렇게 무시당할 것 같고 안 이뻐서 친구도 없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성형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보편적인 방법이 된 지 오래다. 인구 1만 명당 131건의 성형수술을 할 정도로 세계 1위의 성형공화국이다. 아직까지는 20, 30대의 성형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10대 청소년들까지 성형 대열에 합류하는 추세라서 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성형의 긍정적인 기능을 우선 본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종의 성형수술이 미용 성형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조금
손을 대서 자신의 자신감을 높이고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휴먼 캐피탈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아마 긍정적인 기능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반대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외모지상주의를 낳는다라는, 외모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미용 성형. 그렇지만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겐 성형 그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은 우리가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계속 성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변해요. 뼈도 계속 자랄 수 있는데 완전히 성장이 되기 전에 코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변할 수가 있고 쌍꺼풀에는 그 크기도 변할 수 있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얼굴 성장이 끝나야지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미용 성형 중엔 위험이 뒤따르는 수술이 있다. 안면 윤곽술과 양압, 가슴 수술인데 성장기의 청소년에겐 더욱 주의가 필요한 수술로 꼽힌다. 지난 19일 밤 서울 서초동의 한 병원에서 여대생 21살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정 씨는 4시간여 동안 광대뼈와 턱을 깎는 수술을 받은 뒤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됐다고요. 따라서 타이완 정부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겐 치료 수술을 제외한 미용 성형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우리 국회에서도 성형 부위에 따른 연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미성년자 성형 제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그 여부에 대해서 의학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극히 이제 일부 국가에서 성형을 금지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환자 선택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법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성형의 범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성형 수술의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을 노리는 셀프 성형기구까지 등장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눈두덩을 눌러 쌍꺼풀을 만들어준다는 안경, 막대를 코 속에 넣어 코끝을 오똑하게 올려주는 콧봉에 V라인을 만들어준다는 얼굴 축소기까지 가격도 저렴한 까닭에 중고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청소년들은 그럼 경제적으로나 이제 사회 적응력에서도 굉장히 취약한 그런 연령층이다 보니까 그런 과대 광고를 하는 셀프 성형기구에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그런 규제도 가해줘야 되고 청소년의 외모나 그런 그 골격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히 조심해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매 업체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셀프 성형기구만 이용하면 예쁜 눈과 오똑한 코, 작은 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믿고 사용한 많은 사람들이 코피가 나거나 두통, 시력 저하 등 많은 부작용에 시달린다고 한다. 셀프 성형은 사실 이게 이 관련해서 규제나 이런 게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4만 원의 코 성형과 똑같은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식의 과장 광고도 그렇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고 누구는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규제도 전혀 없고 그거를 고지해야 한다는 규제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셀프 성형기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효과를 과장하거나 부작용이 없다고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시나 광고를 한 제품이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셀프 성형기구는 특별한 허가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미용용품이라서 현재로선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 허점을 이제 파고든 게 셀프 성형 기구인데요. 그 허가는
미용기구로 바꾸는 효과는 마치 성형이 있는 것처럼, 성형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료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허위 광고 과장은 뭐 식약청이나 아니면은 그 소비자보호원이나 그 정부 당국에서 그런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환자에게 그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그다음에 여기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기기로 해서 식약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셀프 성형기구에 대해서는 그 여러 부처들이 좀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조차 성형 열풍에 휩싸인 성형공화국 대한민국. 그렇다면 왜 우리 청소년들은 성형에 빠지게 된 걸까?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만약에 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나 좀 더 예뻤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욕심, 마음 그런 거가 강하다 보니 애들이 이제 생길 때기도 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형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가장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기도 하고 그 첫인상에도 그 대부분이 외모를 결정하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반응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성형이 열풍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형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는 TV에 나오는 잘생긴 연예인들을 봤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잘생겼다. 나도 저렇게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했을 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타인의 시선과 연예인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는 청소년들. 그러나 외모를 강조하는 우리의 사회 분위기야말로 청소년 성형 열풍의 원인이라고 한다. 뭐 셀프 성형해서 뭐 눈에다가 이 본드를 바른다든가 뭐 온갖 그거를 해서 뭐 눈병이 나고 크게 고생한 사례들을 봤습니다. 결국은 뭐 이뻐지고 싶고 잘생겨지고 싶은 욕망에 자기 몸이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망각한 일이고요. 사실은 이게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행동과 외모로 뿜어져 나오면 그 사람이 참 그 사람이 의지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그 선해 보인다든가 과거에는 선하다라는 걸 최고의 가치로 쳤는데 요즘은 선보다는 미를 더 강조를 하는 문화 탓도 있고요. 따라서 청소년들이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모가 좀 뭐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해서 부족한 친구들은 자존감이 좀 굉장히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공부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취도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그게 더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뭐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개발을 하는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면은 자신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와 함께 성형의 부작용을 알리는 노력 또한 뒷받침돼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거의 한 반에서 수능 끝나고 나면 거의 반 정도가 수술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듣기로는 워낙에 수술이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여겨지다 보니까 성형이 사실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사회적으로 많이 유통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들을 유통시킬 수 있게 하는 어떤 뭐 정보 접근권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죠. 네, 워낙 우리 사회가 외모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10대 청소년들까지 성형 열풍이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10대 청소년의 그 성형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성형은 자기 관리의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당분간 성형 열풍이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대 청소년들의 성형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은 성장기 청소년의 성형이 얼마나 위험한 수술인지 알릴 필요성이 있고요. 또 성형외과 의사들의 자정적인 노력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자신의 외모에 좀 만족할
만족할 수 있고 또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성형을 막을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성형을 하지 않고서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내면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모쪼록 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형 열풍이 불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취재 결과 대한민국에서 성형 열풍이 거센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성형 열풍의 원인과 성형에 따른 부작용 사례까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마네킹과 함께 거리에서 특별한 설문이 진행됐다. 고치고 싶은 부위에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하자 저마다 콤플렉스 하나쯤은 있는지 곳곳에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들. 그만큼 우리는 아름다운 외모에 짓눌려 자신감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어떤 신체, 몸, 얼굴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경쟁 구도 하에서 이런 부분도 어떤 상품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성형 열풍이 불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거센 성형 열풍이 불고 있는 대한민국엔 여성 5명 중 1명이 성형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가장 많이 한 수술은 눈 성형으로 나타났는데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미디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기본적으로 외모를 중시하고 되게 자기 개발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디어의 영향이나 성형 광고의 급증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케이블 채널에서 거의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 10건이 넘게 계속 방송이 되어 왔고 지금도 시즌 2, 3 이렇게 제작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구나, 예뻐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아름다운 외모를 강조하는 미디어의 홍수와 사회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성형하는 사람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성형을 하도록 요구받고, 그러니까 외모가 굉장히 개선될 것을 요구받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관리를 못한다거나 게으르다거나 무능력하다거나 이런 식의 평가를 받기도 하는 반면에 또 성형을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과도한 성형을 한 경우에는 뭐 성괴다, 뭐 의란성 쌍둥이다, 뭐 성형 중독이네, 이런 식의 또 비난을 받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압박 속에 여성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여성들 개개인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그런 선택으로 자꾸 개인들을 이렇게 내몰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산업의 문제로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무분별한 성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과도한 성형 광고를 규제해야만 지금의 성형 열풍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한다. 2011년 제가 그 의료 광고 현황을 보니까 그 증가된 것 중에서 성형 광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사실 성형 광고가 약 한 600여 건이었는데 2014년에 보니까 약 한 3,500건으로 늘어나서 그 사이에 거의 한 6배 이상 그 성형 광고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광고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성형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나 이마저도 전문 의료기관의 성형 광고만 포함된 까닭에 성형 광고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사실 성형외과 전문 의료기관만 해당 집계한 거라고 하거든요. 사실 전문의가 아닌 의료기관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 광고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형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성형이 이렇게까지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불법 의료 광고는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제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이해관계가 얽힌 대한의사회의 추천으로 심의위원이 선정되는 까닭에 앞으로 심의결정기구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의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사실 심의라고 하는 부분이 각 의료기관들의 그 대표자들, 거기서 추천한 분들이겠죠. 추천한 분들에 의해서 그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협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도 지적을 했어요. 구성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를 그런 심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시정되도록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시행령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성형광고 방법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성형 대중광고 금지 법안으로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화관과 대중교통 내 성형 광고 그리고 성형 전후 비교 광고가 규제될 예정이지만 아직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광고가 굉장히 이제 많죠. 지하철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요즘에는 이제 시술하는 병원마다 각자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자기네들 병원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술 전후 사진 같은 거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과장 광고냐, 과장 가대 광고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은 뭐 이제 저희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뭐 규제를 하거나 지금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죠. 이처럼 성형 광고가 규제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성형 부작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한 해 미용 성형만 약 2,300만 건인 가운데 그중 31%가 불만족을 경험하고 17%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 젊은 여성분이 쌍꺼풀 수술하시고 눈이 이제 굉장히 좀 심하게 흉터랑 비대칭이랑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결국은 몇 달 뒤에 이제 자살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접수하셨던 사건이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영화배우 지망생이었는데 양악 수술을 하셨어요. 양악 수술을 하시고 감각 이상이 생기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남으셔서 굉장히 그분도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셔서 뭐 진단서도 내시고 하셨던 사례가 있거든요. 우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성형 부작용 사례자와 연락을 취해봤다. 그 의사가 너무 유명해서 홈페이지도 없고 소문으로만 가는 병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눈 수술을 해서 그렇게 잘못된 적이 없어서 그냥 당연히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술을 했는데 흉터도 너무 짙어지고 아예 그냥 눈 틀 모양 자체를 바꿔버려서 그냥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병원이 원래 수술 비싸기로 유명하면서 잘하기로 유명한 병원이어서 갔거든요. 비싸긴 비싼데 잘하는 병원이어서 저는 잘 될 것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안 될 거를 생각해보질 않고. 그러니까 그 의사한테 그냥 그 입소문만 믿고 그 의사한테 제 인생을 그냥 돈 주고 넘긴 거죠. 다른 병원에서도 수술이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어떤 병원도 소견서나 진단서를 써주진 않았다고 한다. 우린 눈 뒤트임 수술을 한 또 다른 사례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제 의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러고 이제 뭐 그 병원에서는 뭐 이게 이제 아무래도 모든 수술이 다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안과에서는 뭐 한두 년 동안 자기가 병원 진료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유난히 이제 제가 좀 심하게 나타났고 근데 그런 이제 부종이나 뭐 눈알 붓는 그 부종이나 뭐 충혈 이런 거는 있다면은 다들 하긴 하는데 저 정도 나타난 건 제가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거. 그 사진 보면 그것보다 더 심할 때도 막 계속 또 올랐었거든요. 뭐 그렇게 눈동자가 붓고 일단은 굉장히 안에 이제 시리로 고정을 해놓는 수준인데 굉장히 그래서 그 감기도 없음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뭐 시력이 좀 떨어진 것도 같고. 마찬가지로 해당 병원에서도 어떠한 과실 인정이나 환불이 없었다고 한다. 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을 통한다 하더라도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 조정 신청조차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작용 사례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는 실정이다. 사실 뭐 사람의 어떤 몸에 발생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돈으로 환산이 안 되잖아요. 뭐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본인이 느끼는 그 고통은 뭐 돈을 얼마나 줘도 사실은 이제 그게 다 위로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금전적인 거를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 재수술을 해서 복구가 되면은 다행이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접수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겪은 사례자들.
그들 중에는 성형외과 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 의사에게 수술받은 경우도 많다고 한다. 성형수술은 의사 면허를 가진 누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성형외과 의사가 조금 부족해요. 실제로 환자들 찾는 숫자보다 성형외과 의사가 부족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 수준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은 그냥 일반 치료 목적의 수술은 들어가서 보고 그거 갖다 배우고 또 경험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성형수술은 실제로 미용 쌍꺼풀 한다든지 코 한다든지 대학병원에서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책 보고 나와가지고 경험 없이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 거치면서 문제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이 정도면 전문의가 아니신 분들은 더 심한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겠죠. 갈수록 성형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 3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외국인 성형수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국인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하나도 없어요. 눈이 됐든 코가 됐든 주름이 됐든 부작용 누구든지 생기게 돼 있어요. 다만 나중에 해놓고 나서 흉이 됐든 뭐가 됐든 부작용이 됐든 조금씩은 있는데, 그게 너무 표시나게 남으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고, 표시가 덜 나는 경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갖다 미리 수술하기 전에 미리 상담이 되고, 환자도 기대치를 갖다가 이건 부작용 이런 건 반드시 나오는구나, 그거 갖다 감안하고서라도 진행할 의사가 있으면 수술을 진행하셔야지,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환자 입장에서는. 네, 성형 부작용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형수술을 관광 상품화한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국내에서 성형 부작용 사례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해결책도 없이 성형을 관광 상품화하는 것은 이익만을 바라본 정부의 근시안적인 의료 경제 정책의 결과인데요. 그에 앞서서 성형 수술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형 부작용은 어떻게 하면 좀 줄여나갈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일반이나 다른 과 전문이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형외과 진료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의료 분쟁의 소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슨 잡지나 길거리 광고에 보면은요, 이제 성형 광고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심의 또한 확실히 좀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성형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광고를 보면서 단지 예뻐진다는 성형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를 보고 성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성형 광고의 심의 규정 또 미흡한 시정 체계를 확실히 보완해 줘야만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성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대중에게 알리고 또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과 또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 개선 또한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성형 열풍과 또 성형 피해가 조금은 잦아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혜영 PD 수고하셨습니다.